유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상 복원한 것입니다. 압록강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은 이때 우리 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까지 중국과의 국경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서희가 담판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담판 이후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일이 있는데요.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타십수, 마백필, 양천두, 금기라환 500필, 낙타가 10마리, 말이 100필, 양이 1000마리, 비단이 500필. 서희와의 담판 이후 거란의 소선영은 이렇게 선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투가 교착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거란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뺏으러 온 땅을 고려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담판 이후에 선물까지 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희의 담판 후 거란이 고려의 땅을 내주고 선물까지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 북경에 있었다. 고량강 주변. 이곳은 거란과 송나라가 30년에 걸쳐 싸웠던 역사의 현장이다. 因为现在那边水源已经没有了，水源已经没有，所以这个状况就是现在能看到的高梁河就保留这一段，就是属于幽州，当时打幽州城的时候是这样过的，所以我想这个现在看到高梁河也就这一小段，不可能有别的东西。 북경 일대는 대대로 중국 한족의 땅이었다. 그러나 당나라 말 혼란기에 북경은 거란으로 넘어간다. 당이 멸망하고 중국 한족을 통합한 나라는 송이었다. 송나라는 북경 지역을 회복해 한족의 영토를 되찾고자 했다. 북경 지역에서 거란과 송은 운명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宋太祖就说呢，如果是这个契丹不把这个土地给他赎还，赎买回来，他就拿这个钱呢去募兵，去募兵，募了兵以后，让他就用武力给那个收复回来。那从宋来说呢，还是承认这块土地呢是上个朝代割的，所以他采取赎还的政策。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 지역에서 살고 있던 거란은 4세기만 해도 고구려에 지배를 받던 민족이다. 그러나 10세기 초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여러 부족을 통일하면서 거란은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때 중국에서 거란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한다. 바로 송나라다. 중국 대륙을 장악하려는 거란과 송나라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북경을 중심으로 한 연운 16주가 그들의 전장이었다. 송태조는 건국 초기부터 한족의 통일제국을 목표로 삼고 북경 일대를 회복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북경을 침략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송나라는 거란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외교 정책에 눈을 돌린다. 거란과 송나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를 이용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때 중요하게 부각된 나라가 바로 고려였다. 北宋、契丹和高丽，这三角关系吧，这个咱互相的牵扯，互相的均衡这么状态。那从契丹来说呢，他当然希望和这个高丽这儿有更密切的关系，更密切的关系呢，那他这联合起来可以对宋造成一种压力。
宋毫无疑问也想跟高丽呢建立比较好的关系，来对契丹能够有一个。 고려가 거란과 관계를 맺는다면 송이 위태로워지고 만일 송과 관계를 맺을 경우 거란은 송나라의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거란과 송나라 모두 고려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면서 가까이 해야 할 상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를 침입한 거란에겐 다른 고민이 있었다. 在那个时候呢，北宋跟的契丹还没有订立澶渊之盟，啊，还是一种交战的这种状态，随时都有这样战争的可能。因为这是986年雍熙北伐的时候，还是宋代就是当时派三路大军去攻打辽，这时候辽呢还是一种这个。 契丹呢并不太稳固，它内部并不太稳固。 당시 거란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낸 사람이 바로 서희였다. 송과 고려가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란은 고려를 침략한 것이다. 서희는 거란과 국교를 맺겠다고 과감하게 제의한다. 서희의 판단은 적중했다. 고려와 국교를 맺는 것이 그들의 목표란 사실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서희는 강동 6주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고려의 환심을 사서 송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나라와 관계를 맺게 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띄주고라도 그 거란이 이 고려와 관계를 맺는데 그게 중점을 뒀던 거고 또 하나는 그 땅 자체를 별로 처음에는 중시 안 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땅을 굉장히 이제 잘못 줬다 그래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서희의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 280리 강동 6주는 명실공히 고려의 땅이 됐다. 거란의 80만 대군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던 고려. 그러나 서희의 담판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영토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송나라와 거란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고려는 중국 대륙의 패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고려와 송나라가 돈독해지면 거란이 불안해질 것이고 또 거란과 고려가 친해지면 송나라가 위험에 빠질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서희는 이런 국제관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희의 탁월함은 이런 정세 파악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송나라와 거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목은 거란사 조빙도. 이 제목을 보면 거란이 송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런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후대 송나라 사람들에게 거란에서 조공을 바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송나라와 거란의 관계는 이 그림의 제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송나라에서 거란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거란에게 바친 그 재물은 매년 은이 10만 냥, 비단이